발로 뛰는 부동산 공부. 예. 네. 네. 부자근육 트레이너 백승혜 그리고 네, 맘스라디오 김태윤입니다. 네, 저희는 일산이 뭐 둘 다 본거지나 마찬가지라서 네. 늘 오는 곳이긴 한데요. 정발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고요. 네. 요즘 저한테 이제 피드백이 많이 와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다행이에요. 백승혜님이 너무 좋다.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추운 날 저희가 네. 대신해서 발로 뛰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요, 구독해 좀 꼭 눌러주세요. 네. 네. 일산이 왜 일산인지 아시죠? 원 마운트. 원 마운트. 산 하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산에 하나 있다고 해서 일산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정발산역에 와 있잖아요. 네. 그 정발산역, 그러니까 일산에 하나밖에 없다는 산이 바로 요 뒤에 보이는 정발산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떤 이제 역세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역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정말 사람들만 사는 주거 매드 타운이냐 아니면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마곡 같은 데냐. 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유흥이 중심이 되는 어디가 있을까요? 유흥으로만 가는 곳. 잘 놀질 않으셔서. 강남, 홍대, 신촌? 신촌은 대학교니까 어디가 있을까? 유흥지.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딱 그러게. 유흥 목적으로만 가는 거. 자, 그런 애들이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연환경, 말 그대로 숲세권이라고 하는 자연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 편의시설들이 쭉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건 웬만한 지역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보기 위한 뭐 세무사, 그 다음에 뭐 법원, 그 다음에 등기소. 또 뭐 등기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커다란 중앙우체국, 네. 거기에 뭐 구청, 뭐 이런 네. 것들이 한꺼번에 있으면 행정상으로도 너무 괜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상업지에 있는 요 빌딩들 있죠? 네. 네, 높은 건물들이 대체로 그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여긴 여러모로 이제 사업하기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대표님 저거 전에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처음 봤어요. 저는 어. 여기 공원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기가 빈 땅이었는데. 네. 솔직히는 정발산에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 네. 다들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야 미관광장에서 만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뎅꽃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요. 그죠? 그러면 보면 이게 오뎅이 먹고 싶지 않아. 네. 오뎅이 어디지? 짝이 오뎅꽃이 같이 생긴. 그거 오뎅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뎅 같더라고요. 저는 매번 그거를 조형물로 이쁘게 찍었었는데.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딱 어디에 과거에는 미관광장이었으나 지금 문화공원인 이 문화공원 중심부에 딱 서 있고요. 저희 학습 오뎅꼬치를 중심으로 네. 이쪽이 제가 한번 이제 카메라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이쪽이 이제 라페스타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저기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녹색깔로 되어 있는 애가 이제 라페스타의 초입부를 알려주는 거고요. 오뎅꼬치를 다시 중심으로 네, 돌아서 또 반대편 게이트를 보면 저기가 이제 웨스턴 돔에 향하는 중심부인 거죠. 물론 쟤는 웨스턴 돔의 출입구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지만 그 가는 교두보이긴 한 거죠. 네. 여기 하면 저기가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네. 처음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다가 민들레 영토였다가 네, 맞아요. 그 다음이 알라딘인가요? 네, 공실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 2년 뭐 있었을 것 같아요. 꽤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제 형태가 좀 재밌는 게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동그랗게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들이 여기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느다랗고 좁게 그 위에 복층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2층이 온전히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메자닌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계단을 올라가서 띠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테라스가. 그러니 임차인들이 왔다. 이게 뭐야? 여기다 뭘 해야 되지? 음식점도 했는데 망했었고 뭐 카페도 했는데 망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이 경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경매가 나왔고 입찰을 준비를 했었고 근데 떨어졌죠. 정말요? 떨어졌어요. 대표님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저기서? 저희끼리 이제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키즈 카페를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키즈 카페도 한참 이제 죽어가고 있던 때라서 뭐 그래도 가격이 워낙에 쌌기 때문에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키즈 카페가 없어요. 전에는 많았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요거 입찰할 때쯤만 해도 일산에 많았구나. 키즈 카페가 뭐 어린 왕자부터 시작해서 뭐 한 4-5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키즈 카페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데다가 생각 외로 이걸 계속 이 매출을 관리. 가져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저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싸니까 입점을 시킬 수 있다 뭐래도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저희는 이제 너무 낮게 썼으니까 떨어졌고 1등을 누가 했느냐면 이제 좀 어려우신 내용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알라딘이지만 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줬던 채권자 그 은행이 다시 받아갔습니다. 요거는 또 경매나 NPL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우실 거라 간단하게 빼자면 본인들이 돈을 못 돌려받은 거예요. 그죠? 못 돌려받았어.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보다 적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낙찰되는 금액이 낮아서. 그래서 그럴 바에는 못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물을 가지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해서 본인들이 그 채무, 즉 받아야 될 돈을 건물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어 입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채권자, 이제 근저당권자가 다시 받아갔고요.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려나라고 했는데 한 6개월쯤 뒤에 지금과 같은 알라딘이 들어온 거죠. 보통 이렇게 상가들이 비는 경우에는 아주 단기간에 쓸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같은 애들도 비어있는 상가나 이런 애들을 탐문을 하다가 우리 3개월만 쓸게. 혹은 뭐 1개월만 썼게. 우리는 어차피 분양 빨리 끝낼 수 있거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은 임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저희끼리는 이제 깔세 상가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 깔세는 아니었는데 깔세라고 하는 건 보증금이 없이 월세로 다 바꿔서 단기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깔세라고 하는데요. 떴다 뭐 이런 건 아니지. 떴다는 아니고 그거 이제 다른 거. 어디서 주워 들었나 봐요. 네, 그거는 요런 데다가 바깥에다가 현수막 치고 공인중개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 운영하는 거. 그거 이제 떴다방. 상가 주인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단가가 대신 높아지죠. 뭐 월세가 원래 500이었어 라고 하면 보증금이 1억이었고 500이었어 그러면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거를 월세로 전향을 해서 뭐 700으로 가고 그것도 단기로 쓰니까 뭐 30일만 쓸게 하더라도 그거의 반인 350을 내는 게 아니라 뭐 한 500을 낼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깔세로만 가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세권이야.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상권이야.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갈 때 항상 거기를 지나치는 곳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상가들이 좀만 지나면 오픈했다가 망해서 나가거나 혹은 공실로 아주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권이 정말 좋은데. 아이템 선정? 아이템 선정?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분양가 혹은 매매가가 이제 어떤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에 맞는 임대료가 책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상가들이 이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버리면 월세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월세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분양을 역세권이니까 좀 혹은 매매니까 꽤 돈을 많이 주고 샀을 거고 거기 수익률에 맞춰서 내가 월세를 내보내야 됐을 거고 그 월세가 주변 상권이나 아이템에 맞지 않으면 뭐 한 500을 내서 내가 도대체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보조금을 많이 받는 핸드폰 가게라든가 이런 애들만이 겨우 역세권에서 살아남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이 장사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다른 데는 많이 바뀌어도 핸드폰 가게는 참 오래 가더라고요. 핸드폰 대리점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문제라. 그렇구나. 아무튼 이제 저희가 부동산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창업 박람회를 많이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업종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익을 많이 벌어. 그러면 그 부동산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여놓으면 잘 안 나가고 계속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월세를 뭐 300을 주겠다고 해서 어떤 업체가 입점이 됐는데 1, 2년 동안 잘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나가버렸어. 뭐 그러면 저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그런 업종에 대해서 약간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시는 것도 좋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